아까 전에 우리가 변수 하나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그거를 바 차트나 수평 차트, 수직 차트, 원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거를 얼마나 여러분들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는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다양하게 막 설명 많이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수업에서는 디폴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디폴트한 것만. 두 번째는 분할표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별, 남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지?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분할표를 이용한 그래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즉,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됐으면 우리 분할표 옆에 있는 거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분할표 다시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블럭 다 그냥 됩니다. 됐어요? 일일이 하나씩 치지 말고 블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러면 그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 그럼 여기 쭉 만들어져 있죠? 여기 만들어져 있죠? 다시 가볼게요. 분할표에서 이제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앞에 그래프 위에서 그린 것 중에 똑같은 거 갖다가 쓸게요. 위에, 여기. 이만큼. 위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있죠? 갖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하면은 계속 재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정리를 해놓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했던 스크립트를 계속 또 사용할 거거든요. 여러 개. 분석할 때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이런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분석해야 되는 게 있으면 요걸 갖다가 계속 변수만 바꿔줘서 계속 쓰면 돼요. 그래서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자기 프로그램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모아놔요. 이런 유형일 때는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거를 카피해서 계속 씁니다. 똑같이.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걸로 다 저장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으세요. 자, 요거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뒤로 와서 똑같이. 요것만 바꿔줄게요. 요것만 n.ct. 요렇게 여기 있던 요거 변수를 갖다 쓸 겁니다. 자, 여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게요? 응답자 성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성별과 학력 이렇게. 그 다음에 X 레이블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얘도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얘는 명이죠. 몇 명 들어가면 되고 Y 리미테이션도 자동으로 해주게 필요 없고요. 컬러는 그냥 레드, 블루로 그냥 사용할까요? 이렇게 사용하고요. 레전드는 P가 아니고 위에 그냥 똑같이. 뭐 똑같네? 비슷하네요. 그죠? 데이터만 바꿔놓고 똑같이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자, 얘를 실행해 볼게요. 아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다른 건 말고 자,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고졸 이하인데 성별에 따라서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여자고 빨간색이 남자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뒤에 쳐보면 이걸로 많이 나오죠. 옆에. 누적된 게 아니고요. 옆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 개념이 요겁니다. 빗사이드. 그래서 요걸 꼭 항상 쳐줘야 돼요. 요거를 안 쳐주면, 빗사이드를 안 쳐주면 저게 안 뜹니다. 됐죠? 요거하고 차이점. 요거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이제? 요겁니다, 요거. 빗사이드라는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옆에 연달아서 사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다고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 요게 있어요. 요거는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바플럿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R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패키지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그래픽을 쓰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ggplot2라는 거예요. ggplot2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면은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올라와 있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R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함수만 쓰다 보니까 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원 알고리즘으로 쓰게 되면, 원 함수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패키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분할표도 새로운 패키지, G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그런 걸 쓰면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바플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ggplot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더 세련되고 더 여기 보면 원 데이터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해서 이런 ggplot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해서 씁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해줄게요. 나중에 뒤에 가서. 원래는 오늘 시간만 되면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모자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가면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로 가서 t-test 안오버 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만드는지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기본이에요. 기본 옵션이고 이런 것만 설명만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개수 세가지고 또 그걸 이용해서 하는 바플롯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